네, 유엔 무대에서의 대북 제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쯤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 기름을 막겠다는 건데 일단 항공기 기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군기 잘 못 뜬다는 건 북한도 최근에 전투기를 띄우지 못한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러시아에서 기름을 들여오는데 이른바 쓰레기 기름에 해당되는 아주 저급 기름 때문에 북한이 아쉬워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자, 북한의 전투기 못 뜨는 거 항공유 때문에 다 알려진 것인데, 자, 실제로 전투기 못 뜬다는 정보 우리가 계속 파악할 수 있는 건가 보죠? 그건 우리가 네. 우리 오산에서 네. 북한 전 지역에서 뜨는 항공기 숫자, 네. 기종, 그다음에 속도, 고도 이런 걸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몇 대가 뜨고 그러니까 연간 몇 시간을 북한 공군들이 비행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네. 정확히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전투기 한 대가 하나의 조종사가 숙련도를 유지하려면 1년에 몇 시간은 비행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랑 비교하면 북한의 공군은 어떻습니까? 북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훈련 시간은 우리 택도 없이 어림없습니다. 지금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또 소련지 미국인데 구형이거든요. 네. 총 한 820대 되는데 네. 저 미국이 21기, 저건 130여 대 되고 네. 미그 17기는 한 100여 대 되고 네. 미그 23기는 40여 대 되고 네. 저거보다 이제 최신의 기종이라는 미그 29가 있어요. 네. 그건 한 15대 정도 되고 저 밑에 기종인 한 미그 17은 100여 대, 그다음에 수호희 이런 거 IL 이런 거 있는데 대개 6.25 이후에 생산한 노후 기종이고 네. 최신 기종은 몇 개 안 돼. 지난번에 공군사령관 오금철이 김정은이가 한번 타라 그러니까 미그 네. 19기 공군사령관이 떨어질까봐 못하다가 간신히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자, 일단 몇 번 저희가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상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라 그런 명령 떨어진 이후에 이제 모형계를 들고 땅 위를 걷고 김정은도 웃는 모습 본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보는 저 장면인데, 자, 이 공군기 뜨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시험 비행을 위해서 전투기가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 북한이 맞대응해서 떠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북한이 3차 핵실험한 이후에 네. 중국이 2013년, 2014년 항공유를 공급 안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도에 1년 동안에 북한이 항공유를 5천만 브로치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대략 저도 이제 정확히 톤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한 네. 4만 톤 정도는 수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항공유가 현재 중국이 중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개월 정도 전투할 수 있는 항공유는 확보를 하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럭저럭 버티겠지만은 항공유 공급이 장기화된다면은 네. 북한 공군이 과거 2013년, 14년처럼 다시 실제 비행은 못하고 네. 땅에서 지상훈련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단둥 지역에서 보니까 이제 석탄 팔아야 되니까 트럭이 이제 북한에서 중국 쪽으로 계속 넘어가야 정상인데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 관찰을 해보니 2월 말까지는 좀 넘어가던데 3월 1일 이후에 석탄은 잘 안 보인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네요. 일본이 네. 대북 제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광명성을 쏠 때 그 일본 기자들은 현지에 가서 솟아오른 로켓을 찍었습니다. 네. 일본의 내각 조사실이 상당히 정보를 푸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3월 1일 하루 만의 상황 갖고 판단하기 힘들지만은 북한에서 네. 나오는 광물이 줄어들었다. 그런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조중 우이교를 건너서 쭉 이렇게 가는데 대수까지 3번 모양이네요. 자, 3월 1일부터 딱 끄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130대 통과했지만 3월 1일 가서는 반쯤, 오전이니까 비슷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석탄, 광물 이런 게 잘 안 보였다는 건데 자, 그렇죠? 뭔가 다른 물건, 의류품이거나 섬유 제품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좀 먼저 시행한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든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네. 안 보이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에 따라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니까 가장 많은 나라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는 쇼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건 러시아가 약간 문구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 그 소식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는 큰 대국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정말 한 톨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해 보이네요. 러시아 요구 때문에 몇 가지가 수정이 됐는데 관련된 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세요? 그러니까 네.
북한 민간 항공기가 네. 해외를 방문해서 네. 급유를 받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예외 규정을 추가를 했는데 네. 이것은 북한의 그 민간 항공기가 네. 이제 항속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쓰는 게 안토노프 계열은 항속거리가 3,800km고 네. 그다음에 투폴레프 계열 러시아산입니다. 네. 그거는 항속거리가 6,000km인데 네. 만약에 평양에 출발해가지고 네. 블라디보스톡을 갔다가 네. 되돌아오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되돌아오려고 하면 중간에 급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러시아가 그런 것이고 네. 그다음에 평양서 네. 모스크바를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 정도 상속거리 가지고는 모스크바를 못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급유를 해야 되니까 네. 러시아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민간 항공기 해외 급유를 허용하자고 네. 예외 규정을 이제 추가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옛날 정권 때 북한에서 차터기 전세기가 가끔 김포공항에 왔었죠. 그때 인천이 네. 없을 텐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딱 서울까지 오는 기름만 싣고 온대요. 네. 기름을 다 실은 다음에 여기서 가득 채워서 갑니다. 네. 그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히 싸거나 무상으로 준 걸로 아는데 네. 그럼 가득 채우고 가면은 평양까지 가고도 남거든요. 네. 남는 거는 따로 빼들여서 사용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비행기가 이제 김정은이 타는 참매 1호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몇 개의 비행기가 있는데 다 러시아제입니다. 근데 네. 이게 기령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사고 사고 날까봐 중국 등 모든 나라가 착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만 지금 아직 연도가 덜 지나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러시아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워서 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한테 하나의 아이디어를 좀 주고 싶은데 네. 그 민항기 가서 기름 실어 오지 말고 네. 급유기 한 대 사라. 네. 사서 기름 만땅으로 실어 오는 게 훨씬 낫겠다. 한번 제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 비행기가 해외에 나갔다가 그때 해외에서 급유받는 건 허용해달라는 것, 러시아가 요구한 것, 자기가 물건 팔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두 번째 하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광물 회사의 러시아 대표를 대북 제재 대상, 장성철이라는 사람 포함이 돼 있었는데 빼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네. 북한에 지난해 팔아먹은 네. 바로 이 광물질이 네. 6,500만 불로 칩니다. 네. 그러니까 총 무역량이 7,800만 불인데 네. 역청탄을 6,500만 불 팔아먹었어요. 네. 팔아먹었는데 그거를 담당한 사람이 장성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약에 제재를 하고 간다면 앞으로도 자기네 역청탄 팔아먹기 힘드니까 빼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랑 거래하던 사람 한 사람만 콕 집어서 빼달라 그러면 그렇게 좋은가요? 왜 그런 거지? 러시아 같은 대국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러시아가 왜 대국입니까? 땅덩어리. 철저하게, 예. 아니, 그럼 땅덩어리 크다고 대국이면 영국은 소국이게요? 네. 그건 아니고요. 하는 짓이 이렇게 대범해야 되는데 지금 네. 러시아가 지금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크림 반도 사건으로 해서 나토나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값이 굉장히 떨어져서 네. 지금 러시아의 GDP를 다시 조사해 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보다 처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과거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보다 못 살았습니다. 전체 국부가. 네.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세계 2위의 석유 수출 국가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보다 더 GDP가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추락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기름을 하나도 더 팔기 위해서 나라는 크지만 덩치값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설명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대한무역진흥공사하고 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대한민국이 굉장히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GDP의 82% 정도를 네. 무역으로 차지합니다. 근데 네. 북한도 굉장히 무역국가입니다. 60%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는데 그 무역을 차단합니다. 차단하는데 북한이 하는 무역 중에서 중국과 하는 네. 게 현재 90%에 이르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하는 건 21%인데 지금은 중국하고 하는 게 북한이 90%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하고 북한 간의 교역을 차단하게 되면은 북한의 전체 GDP의 6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 러시아가 시간 끌게 들어간 것인지, 하여간 24시간 시간을 더 달라 그랬고, 몇몇 조항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잖아요. 자, 러시아답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 땅덩어리만 클 뿐, 대국적인 면모 없어진 지 오래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쨌건, 그 기름 때문에 계속 북한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코올을 사용해서 취사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북한의 문제가 좀 많다 그러는데 어떤 장면인지 도대체 알코올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사용으로 몇 명 사용하다가 그게 점차 확산되면서 이렇게 석탄 몇 톤이 필요한데 이걸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만약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군인은 이제 집에 가서 몇 달을 놀다가 오는 경우가 자, 연료는 뭐 심각하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알코올은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메탄올, 에탄올이 있다는데 자, 군인과 주민이나 전부 다 알코올을 활용하고 있군요. 알코올은요, 식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이 알코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광물 자원에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건데 북한이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저중에 메탄올, 저게 러시아도 저런 경제 어려울 때 저랬었거든요. 여러분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에로플로트 소련 비행기가 처음에 국내에 내렸습니다. 네. 그때 그 조종사인가요? 기장 두 사람이 호텔에 있으면서 그 다음날 비행기 안 나왔어요.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네. 술이 먹고 싶어서 알코올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이 상처 치료하는 메탄올을 줬거든요. 그걸 네. 물에 타서 먹고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지금 북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알코올을 늘 마셔왔고 술 대신에 그런 대체품이 필요했던 그 시절만큼 북한이 나빠져 있다는 건데 붕괴 직전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냉전 깨지고 소비에트가 무너지는 그 깨진 다음이죠. 시절인데.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 또 이런 에탄올과 메탄올 말고요. 자, 에탄올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건 제재 대상은 아닌가 보죠? 현재는 아닌 걸로 판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벙커 CU보다 나쁜 수준의 M100이라는 그런 기름까지 수입한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걸 또 수입한다는 거죠? 그 마주트 100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기름이냐 그랬더니 쉽게 설명하면 우리 옛날 막걸리 만들어 먹었지 않습니까? 네. 먹으면은 다 짜고 그다음에 탁주가 남고 마지막에 나는 술찌개미 있죠. 술찌개미는 이거 사람들이 먹으면 술이 좀 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밥 대신 먹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처럼 버리는 거가 술찌개미인데 그와 비슷한 게 기름이 저 마주트 100이라고 하는 기름입니다. 자, 지금 보는 장면 밑에 이게 기름이 아니라 아스팔트 거의 비슷하기도 아스팔트. 하고 걸쭉한 찌꺼기 같은 건데 원유를 정제한 찌꺼기에 불 붙인 모습 보시고 있거든요. 저게 M100이라는 거죠. 네. 저걸 과거 소련이 있을 때 그 자기네 영토 안에 있던 못 사는 탄탄 나라 중앙아시아들한테 무료로 주던 건데 그런 거를 지금 북한이 좀 도입해서 중유나 이런 벙커시에 해당이 안 되니까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결국 이제 꼭 필요한 게 에너지인데 그러길래 옳은 선택을 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지 않고 에너지를 잘 갖다 쓰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계속 골칫거리는 이제 중국이 조금 태도를 바꾸는 듯 하니까 러시아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가져오는 거죠. 북한은 꽃놀이패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으니까 여기 붙었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 M100이라는 것이 그 네.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북한의 그 유연탄이나 무연탄이 화학 발전소에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발화를 시키려면 초기에 발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M100이 저기 불이 잘 붙으니까 저런 걸 집어넣으면 이제 초기 발화 물질을 쓸 수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그 환경 오염 때문에 저걸 쓰지 못하지만은 저 사람도 저걸 쓸 수 있는 겁니다. 환경 오염 자, 생각 안 하면. 네, 역시 걸쭉한 저 찌꺼기 같은 것에 일부러 좀 불을 붙여보는데 불이 붙긴 붙겠죠. 그런데 자, 중국도 꺼리에서 수입하지 않는다는 걸 어쨌건 들여오는데 다롄 같은 데서 정지해서 들여오되 그 대가로 뭔가를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 잡을 권리를 준다. 그런 거군요. 자,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선 뭔가요? 블라디보스톡에선 계속 뭘 가져와서 승리화학공장에서 정제를 하는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저기 지금 러시아가 과거에 그 승리화학공장, 정유공장인데 저쪽에 네. 철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참고로 북한은 표준계라 그래서 우리랑 같은 폭인데요. 러시아는 광계라 그래서 한 10cm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차가 가다가 이렇게 레일이 벌어지게 해서 가는데 네. 그 철도를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승리화학공장에서 했었는데 아마 그 루트로 M100을 보내주지 않겠나. 그리고 그 파이프가 원활치 않으면 배로도 수송할 수 있다. 그런 걸로 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승리화학 공장인데 저기 이제 북한에서 이런 정제가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낮은 외곽에 있는 승리화학 공장 바로 저곳에서 정제를 해서 M100이라는 것을 갖다 쓰는군요. 자, 이런 M100 같은 거는 이번엔 제재 대상에 삼지가 않았나 보군요. 그거는 뭐 거의 쓰레기니까 안 하고 있죠. 저거는 떼게 되면 연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환경 오염이 심해서 지금 각 나라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북한은 그거라도 써야 되겠다는 입장이에요.